자, 교재 141페이지입니다. 141페이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과 그리고 기반 시설 부담 구역 관련 내용을 설명을 하는 시간이에요. 네. 대체로 쉽기 때문에 개요 설명드리고 교재를 통해서 주요 사항을 체크해 드리는 방법으로 준비하겠습니다. 일단은 개요 설명이 좀 필요하니까 여러분 앞을 봐주실까요? 141페이지 배를 두시면 되죠.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무엇일까요? 라고는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 여기는 서울시 강남구 지하철 2호선 강남역입니다. 네. 강남역이에요. 이렇게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으로 용도지 지정된 곳은 대부분 개발이 완료됐죠. 네, 전부 개발이 완료되어 있죠. 그래서 강남대로변은 높은 빌딩이 꽉 채워져 있습니다. 네. 여기는 강남역으로부터 약 대략 한 10분 이내 정도 갈 수 있는 아파트 단지예요. 1990년대에 개발되어서 저밀도로 개발되어 있고요. 그래서 5층이고 2000세대, 5층이고 아파트 2000세대입니다. 2000세대 정도 된다고 가정합시다. 근데 이 지역이 이제 재건축을 하면은 5층으로 재건축합니까? 용적률을 허용하는 한 높게 합니까? 용적률이 허용하는 한 높게 재건축하겠죠. 그래서 만약에 5층 아파트 강남에 재건축하면서 50층으로 재건축을 고밀도 개발로 추진해 버립니다. 이렇게 고밀도 개발로 추진되면서 이제 2000세대가 재건축이 끝나면은 6000세대로 세대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다면은 지금 강남 대로변은 교통량이 도로가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지금도 넉넉하지 않잖아요. 근데 역세권 아파트 재건축의 고밀도 개발로 2000세대가 6000세대가 되면은 도로의 교통량을 수용할 능력이 턱없이 향후 부족할 것이 예상되죠. 도로의 부족이 예상돼요. 근데 주변에 전부 개발 끝났는데 주변에 빌딩 다 치워버리고 철거해버리고 도로 확장할 수도 없잖아. 그 다음에 보이지 않지만 도로 밑에 상수도 공급 능력도 부족이 예상되죠, 향후에. 그 다음에 하수시설의 처리 용량 부족도 예상되고요. 인근에 학교가 있었어. 인근 학교가 재건축하기 전에는 이 아파트 단지 아이들과 지역 아이들 다 수용했지만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도 부족할 것이 향후 예상이 되잖아요. 근데 이 동네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수로 용도지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됐기 때문에 나대지가 없는 거죠. 즉 새로운 기반 시설 설치가 가능합니까? 곤란합니까? 곤란하죠. 이런 지역을 대상으로 이 지역의 재건축, 재개발 등 개발되는 밀도를 낮춰 관리할 목적으로 지정하는 것을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개발 밀도 관리가 진행되면은 개발 밀도, 재건축할 때 개발 밀도를 낮추어 관리해야 되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합니까? 완화 적용합니까? 완화, 강화. 건폐율과 용적률을 강화 적용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 밀도 관리구에서는 건폐율과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건 법률이고요. 실제로 이제 대통령령, 시행령에서는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해당 용도지가 허용될 용적률 50%까지 용적률을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용적률 50%를 강화해버리는 용적률은 건축 면적을 결정합니까? 높이를 결정합니까? 높이. 그러면은 50층 아파트가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25층 내외로 관리할 수 있죠. 그럼 재건축이 끝나더라도 6000세대입니까? 3000세대입니까? 3000세대 정도로 세대수의 폭발적인 증가를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도로나 상하수도 시설 그리고 학교 등 수용 능력이 부족한 문제를 어느 정도는 해결할 수 있게 되죠.
이게 개발밀도관리구역이 돼요. 시험 쳐야 되니까 너무 쉬워요. 개발밀도가 누가 지정하는지, 뭐 어떤 철거수로 지정하는지, 그리고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효과 등에 대해서 수험 준비를 간단히 해두면 돼요. 같이 보겠습니다.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권자입니다. 지정권자. 자, 특별지정부터 군수까지 미줄 것이고 지정권자 됩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도시군관리구역상 용도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군관리구역으로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결정고시를 못해요. 그래서 관할 자치단체장들, 특별지정부터 군수까지가 지정권자 됩니다. 자, 특별지정광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당구수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여기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개발 완료된 지역이에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지정되어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개발행위로, 이때 개발행위는 새로운 개발행, 신도시 개발입니까? 재개발, 재건축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를 말하는 거죠.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행위로 인하여 도로, 기반시설, 동그라미. 이때 기반시설 네 가지죠? 외워놔야 되죠? 도로, 상하수도, 학교, 도로, 상하수도, 학교 등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또는 수용 능력이 부족할 것이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개발밀도관리구역은 지정될 수 있는 거예요. 예.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은 다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누가 정하죠?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기준을 정하게 됩니다. 그때 국토교통부 장관이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할 때 기준이 박산의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예요. 동그라미 1번부터 4번까지는 참고하시면 되는데 이제 직접적인 기준이 되는 지정 대상이 되는 기억부터 미음은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142페이지입니다. 142페이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대상이 몇 개 있습니까? 5개. 그래서 기역부터 미음까지 묶어서 지정 대상. 기역부터 미음에 해당하는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기역부터 미음까지. 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너무 쉬워요. 단어 몇 개를 기억하면 된다고 그랬죠? 4개. 단어 4개만 다 기억하면 돼. 기억번호 봅니다. 해당 지역의 도로 서비스 수준이 매우 낮아서 차량통이 현저히 지체된 지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죠? 여기서 단어는 도로 동그라미. 도로 서비스할 때 도로 동그라미. 다음 여러분들 니은번 해당 지역의 도로율이 국토교통부를 인정하는 용도지역별 도로율에 20% 이상 미달되는 지역도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할 수 있죠? 도로율 할 때 도로 동그라미. 그래서 기억까지는 단어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도로의 교통량 수용 능력이 넉넉한 지역입니까?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까? 향후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도로만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D극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수도에 대한 수요량이 수도시설 동그라미, 수도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수도시설의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죠? 그리고 미음번.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하수 발생량이 하수시설 동그라미, 하수시설의 시설 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그리고 향후 2년 내에 해당 지역의 학생 수가 학교 수용 능력을 20% 이상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학교 동그라미, 학교의 학생 수용 능력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의 지정 대상은 간단히 4가지 기반시설의 부족이 향후 예상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4가지 기반시설이 뭐죠? 도로, 상수도시설, 하수도시설, 학교. 그렇게 하면 끝난 거죠. 만약에 부족이 예상되는데 향후 몇 년 내에? 2년 내에. 몇 퍼센트 이상? 20% 이상. 년수가 나오면 2년 이내. 퍼센트가 나오면 20% 이내에서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20% 이상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지정 절차대로입니다. 지정 절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자, 지정권자가 개발밀도관리구역을 새로 지정하거나 지정된 개발밀도관리구역을 변경할 때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해당 자치단체에 설치된 미축겠죠?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게 지정 절차죠. 그래서 개발밀도관리구역 지정 절차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만 거치면 되죠?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밑에다가 아니야 주민 의견. 이게 정답을 결정했죠. 30대인가 그래요.
30회 때. 30회 때 맞죠? 네. 30회 때 이게 정답 결정이었다고. 다음 그 지정 절차에서 주민 의견 청취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정답이었다고요.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은 지정 절차에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 주민 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게 특징이에요. 네. 그 다음에 오른쪽으로 갑니다. 143페이지. 자,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 지정되면은 아까 개발 밀도를 낮춰 관리하기 위해서 해당 용도지에 적용될 줄것죠. 두 번째 줄 끝에 해당 용도지에 적용될 용적률 지대한도 몇 %? 50% 범위에서 용적률을 완화합니까? 강화 적용합니까? 강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그 다음에 기반시설 부담구역입니다.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또 개요 설명 듣고 교재 체크했으면 좋겠습니다. 고개를 들어주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이거 한번 볼까요? 개발 밀도 관리고요. 간단하게 네, 복습을 하면서 진행해 볼까요? 자, 개발로 인해서 이때 개발은 신도시 개발이었습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입니까? 재개발, 재건축 등 새로운 개발에 인해서 도로 등 기반시설 부족이 예상되는 지역이지만 이미 개발이 완료되어서 새로운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 지역을 대상으로 건폐가 운영률을 강화 적용할 목적으로 지정되는 구역입니다. 지정 분야는 개발 밀도 관리 구역하고 기반시설 부담 구역 모두 구역이라는 글자는 들어갔지만 도시공 관리 구역성 용도 구역이 아니기 때문에 시도지사 대도시장이 도시공 관리로 지정과 변경을 결정하지 않아요. 서울은 서울시에서, 인천은 인천시에서, 평택은 평택시에서 관할 자치단체들이 지정합니다. 그 다음에 특징은 자치단체장들이 지정하기 때문에 해당 자치단체에 있는 도시기획위원회니까 중앙입니까 지방입니까? 지방도시기획위원회 심의를 지정하고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청취 절차가 없다는 게 특징. 그리고 지정 대상.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로 용도지에 지정돼서 이미 개발이 완료된 지역에서 새로운 개발 행위로 기반시설의 처리, 공급, 수용 능력 부족은 예상되지만 기반시설 설치가 곤란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지정 효과, 건폐 공정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 이것은 법률 규정이 그래요. 법률에는 건폐가 용적률을 모두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대통령령에서는 건폐 완화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고 해당 용도지가 적용될 용적률 50% 범위에서 용적률만 강화 적용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개발 밀도 관리 구역이었습니다. 이제 기반시설 부담구역 개요 설명을 먼저 드릴까요? 네, 잘 보시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안에 지정됩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까?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합니다. 그래서 이제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이니까 서울 중심을 벗어나서 경기도 쪽으로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 밀도 관리구역 이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네, 그럼 신도시를 조성하려면은 이제 대규모 택지나 상가 용지를 조성하고 제일 먼저 하는 것이 이제 도로 등 신도시에 필요한 도시 기반 시설을 확충하게 됩니다. 도로, 공원, 녹지, 학교,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시설 등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 시설을 확보하게 되죠. 그때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 그리고 기반 시설 설치 및 설치를 위한 비용, 이 비용은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 확보나 기반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은 누가 부담하느냐면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지자체가 부담합니다.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도로 등 국고 지원이 50%까지 가능해요. 중앙정부 지원을 받고 해당 자치단체가 도로하고 상하시설, 공원, 녹지, 학교 등 기반시설을 확보를 해야 돼요. 근데 앞으로 신도시 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무엇을 지정하겠다? 기반시설 부담 구역이 지정되면은 이 기반시설 부담 구역 신도시에서 택지 등을 분양받고 일정한 개발 행위를 하는 자, 가장 대표적인 개발이 건축이잖아요. 네, 그래서 단독주택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로서 신축,
신축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이 작년 시험 문제예요.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지역 주민에게, 지역 주민들에게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주민에게 확보하게 하거나 직접 주민으로 하여금 기반시설을 설치하게 하거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을 시켜서 그 신도시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대로 확충하려고 도입된 제도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제도예요. 그럼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 해당 지역에서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주민에게 해당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필요한 용지를 확보하게 하거나 아니면 기반시설 설치나 그 다음에 설치를 위한 비용을 부담을 시킬 몫으로 지정한 구역이 기반시설 부담구역이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무엇인지 알겠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개발밀도관리구역 안에 지정됩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의 지역입니까? 개발밀도관리구역 외 신도시 개발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개발밀도관리구역과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법적으로 상호 중복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걸 알 수 있잖아. 교재 본편서 체크하겠습니다. 보세요. 자, 지정권자는 개발밀도관리구역과 똑같습니다. 똑같이 관할 자치단체장들이 지정을 하게 됩니다. 넘어갔습니다. 144페이지. 자,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대상 지역이 박스 안에 몇 개가 들어있습니까? 4개. 기역, 니은, 디귿이 지정 대상 지역이에요. 기역, 니은, 디귿 중 한 개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의무적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앞에다가 의무적 지정 대상, 기역, 니은, 디귿을 묶어서 앞에다가 의무적 지정 대상, 의무적 지정 대상이라고 적어주세요. 다음에 나오면은, 다음 중 한 개에 나오면은 기반시설 부담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기억 볼게요. 법령의 제정 개정으로 행비잔이 완화 해제된 지역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될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할 수 있습니까? 하여야 합니까? 하여야 한다. 법령의 재개정으로 행비잔이 완화가 되는 지역이에요. 해보세요. 충청남도에 가면은 세종시가 있잖아요. 그 세종시 건설 지역이 충남 공주군 일부하고 공주시 일부하고 충남 영기군 지역이에요. 공주시 일부하고 행정구역상 공주시 일부하고 영기군 일대가 세종시로 개발됐거든요. 개발되기 전에는 이런 지역은 시가지로 개발된 지역입니까? 미개발된 상태였습니까? 미개발된 산지, 농지 이랬잖아. 그럼 용도지역은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이나 이랬겠지 뭐. 그러면은 관리지역과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상태에서는 개발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그래서 국회에서 여당과 여당이 합의해서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거예요. 이렇게 세종특별자치시 건설의 새로운 법을 만들어서 해당 지역의 개발행위 제한을 완화하고 해제를 특별법으로 다 푼 거예요. 그래서 신도시로 개발된 거예요. 그래서 법령의 제정과 개정으로 행비잔이 완화 해제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보십시오. 2번.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니은번에 보면은, 용도 지역 등 변경입니다. 용도 지역이 변경돼서 행비잔이 완화되면은 필연적으로 신도시로 개발되겠죠. 예를 들면 봐요. 여러분, 농림지역이었는데, 농림지역이 도시적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면은 행비잔이 강화됩니까? 완화됩니까? 완화되고 신도시로 개발될 거 아니에요.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비잔이 완화되는 지역. 그 다음에 디귿번 와요. 디귿번에 두 개가 있잖아. 기역하고 니은, 기역, 니은, A, B. 해당 지역의 전년도 개발인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인가 건수가, 전년도 개발인가 건수보다 몇 프로 이상 증가됐죠? 20% 이상. 그러면은, 전년도, 이 지역 보십시오. 이 지역의 전년도니까 2019년이잖아요. 2019년도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100건밖에 안 됐다? 100건. 근데
전년도에 2020년에 이 지역의 개발의 건수가 500건이 된 거예요. 이렇게 전년도보다 전년도에 개발의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거예요. 그만큼 개발의 허가를 많이 받았다는 것은 형질 변경 허가 많이 난 거죠. 많은 대지나 산업단지가 조성됐을 거 아니에요.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그 다음에 B번 보세요. B번.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전년도보다 인구 증가율이 몇 프로 이상 증가됐습니까? 20% 이상. 여기요. 여기가 평택이에요. 여보세요. 여기가 평택이에요. 평택시. 평택시고 여기는 평택시 네, 어떤 지역이에요. 그러면 이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25%고 평택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은 2%인 거야. 이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평택시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20% 이상 인구 증가율이 높죠. 그만큼 이게 공장 지은 겁니까? 아파트 많이 지은 겁니까? 아파트 많이 지었으니까 인구 증가율이 폭발적으로 증가됐겠지. 이런 지역도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 되는 거예요. 해당 지역의 전년도 인구 증가율이 그 지역에 속한 시군 전년도 인구 증가율보다 인구 증가율이 몇 % 이상 높은 지역이죠? 20% 이상 높은 지역인 거예요. 그러면 오늘 개발 밀도 가리구가 기반시설 부담구역의 지정 기준은 비교해서 기억하거든요. 이거 섞어서 시험 내는 거라고. 그러니까 개발 밀도 가리구역 지정 기준은 딱 4개의 단어가 보여야 돼. 도로, 상수도 시설, 하수도 시설, 학교. 이 4가지 기반시설 부족 이상 되는 지역은 개발 밀도 가리구역 지정 대상. 그죠? 법령의 재개정으로 행위자이 완화하지 됐거나, 용도지역 변경으로 행위자이 완화됐거나, 인구 증가율이나 개발인 허가 건수가 20%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된 지역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의무 지정 대상이고, 개발 밀도 가리구역 지정 기준하고 비교하시면 되죠. 오른쪽으로 오세요. 145페이지 봅니다. 145페이지. 동그라미 4번 지나갈 때마다 읽으셔야 돼요. 네. 동그라미 4번 읽어볼까요? 허각,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소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쭉 끄십시오. 밑줄을.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되고, 그 수립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어디에 반영해야 되죠? 도시공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왜요? 기반시설 설치를 100번 계획하더라도 그 정책은 도시공관리계획을 위반해서 결정해야 되니까. 이해가 됐습니까? 넘어가겠습니다. 146페이지. 제1회 2열번 지나갈 때마다 읽어야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고시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1년이 된 날까지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이 없다면 1년이 되는 날입니까? 다음 날입니까? 다음 날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은 해제된 것으로 본다. 기반시설 설치 계획 수립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자, 밑에 봅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기준. 3가지가 나와 있죠?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억구만 읽고 지나가면 돼요. 줄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은 기반시설이 적절하게 배치될 수 있는 규모로서 최소 기반시설 부담구역 지정 규모는 얼마? 10만 제곱미터, 10만 제곱미터 이상 규모로 지정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2번 내로입니다.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과 산정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 건축행위가 나와 있습니다. 부과 대상 건축행위, 이 작년 시험 나온 거예요.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자, 줄거죠?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건축이 아니고 뭐죠? 신축과 정축 행비. 이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이 되는 거죠.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부과 대상은 2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신축과 정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합니다. 그리고 책장 넘겨주세요. 책장 넘겨주세요.
넘겨서 150페이지 오세요. 150페이지. 150페이지에 동그라미 이번에 납부기한이라고 찾으셨습니까? 납부기한. 그게 별표하시고요. 읽어볼게요. 특별시장, 광시장, 특별자치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우선, 납부의무자가 국가나 자치단체로부터 시험을 줄 것입니다.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까지 줄 거예요. 건축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손 떼시고, 자, 신축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몇 개월? 2개월 내에 손 떼시고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여야 하고 했으니까 이게 뭐죠? 부과시기가 됩니다. 밑에 적으십시오. 부과시기가 돼요. 부과시기. 신축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2개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를 해야 돼요. 그리고 자, 납부의무자는 출거죠.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이를 내야 한다. 밑에다가 이것은 뭐죠? 납부시기가 되는 거죠. 납부시기 세 가지를 외우는 거라고.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납부시기 그렇게 돼요. 여기요. 여러분, 기반시설 부담구역이 지정되면은 그 기반시설 부담구역에서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자에게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부과하게 됩니다. 이게 부과 대상이잖아. 부과 대상.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그러니까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 택지나 상가 용지 분양받아가지고 200제곱미터 초과하는 신축과 증축 행위를 하는 사람에게 그 동네에 학교 짓고 도로 만들고 공원을 만드는 비용을 부과하게 되는 거예요. 부과 대상. 이게 작년 시험 문제고. 그 다음에 한번 봐요. 여러분, 신축과 증축은 건축법상 건축이라고 배웠잖아요. 그러면은, 신축과 증축을 하려면 그냥 해야 됩니까?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습니까? 신축과 증축에 대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아야 돼. 그리고 신축과 증축을 하기 위해서 건축법상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매월 2월 내에 설치 비용을 부과합니다. 부과시기가 되는 거죠. 부과시기. 그 다음에, 신축과 증축이 끝났어. 신축과 증축이 끝나면은 건축법에 따라서 중공사를 받습니다. 그 준공검사를 건축법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사용 승인. 신축과 증축이 끝나고 준공검사, 즉,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사용 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받은 설치 비용을 납부를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납부시기가 되는 거죠. 납부시기. 그렇게 되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부과 대상, 부과 시기, 납부시기.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잖아요. 이 정도 해두시고, 이렇게 잠깐 148페이지 잠깐 오실래요? 148페이지 오세요. 148페이지 오면은 제일 밑에 참고 학습에서 무엇이 나와 있죠? 건축물별 기반시설 유발계수 나와 있죠? 암기를 해야 돼요. 생각보다 시험이 자주 나와요. 단순 암기사항인데, 그래서 기반시설 유발계수가 큰 것, 1.0 이상은 꼭 좀 암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0 이상을 꼭 암기하고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보면은 뭐 단독주택, 공동주택, 1종, 2종 근린 생활시설, 의료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이런 것은 암기를 꼭 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클라로 복사가 되어 있죠? 네, 이런 것을 암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풀이 할 때 나중에 암기를 하게 될 거예요. 일단 암기 대상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자, 이제 책장을 넘겨서 여러분 교재 156페이지 오십시오. 156페이지 잠깐 와요. 156페이지에서 이런 것들은 이제 문제풀이 할 때 단순 암기 사항들이에요. 암기 사항들인데 156페이지 봐요. 자, 156페이지 기반시설 분류표가 있을 거예요. 156페이지 제일 위에 기반시설, 다음 시설을 말한다라고 분류표가 나와 있죠. 옆에 보니까 시험에 25회 이후로 벌써 4번 나왔죠. 자주 나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꼭 그 분류표는 암기하셔야 됩니다. 암기라고 적으십시오. 암기하는데 꼭 기억해야 될 거 일단 제일 밑에 공간시설,
공간시설에는 무엇이 있죠? 기반시설 중에서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는 공간시설에 해당해요. 공간시설. 그 다음에 올라갑니다. 환경기술시설도 꼭 암기합니다. 환경기술시설 암기. 그리고 보건위생시설도 암기하십시오. 보건위생시설. 156페이지. 자, 156페이지 왼쪽 상단에 보세요. 네, 왼쪽 상단에 보면은 기반시설이란 다음 시설 말한다. 표 나와 있죠? 그 분류표를 암기하셔야 돼. 암기해야 될 거. 방제시설 체크하시고, 암기. 보건위생시설 암기. 환경기술시설 암기. 공간시설 암기. 이 정도 할게요. 문제풀이 할 때 단순 암기사항이에요. 암기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책장 넘기세요. 넘겨서 158페이지 오세요. 일단. 158페이지. 이런 부분은 쉽기 때문에 간단하게 체크해서 넘어갑니다. 158페이지 오세요. 큰 5번에 광역시설의 설치관리 등 나와 있습니까? 네. 광역시설 설치관리 등. 광역시설의 의의는 이제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되고요. 광역시설 설치 및 관리 발표합니다. 시험 나오면은 쉬운데 시험 나오면 정답 찾기는 어려워요. 이해를 못할 건 아닌데. 자, 원칙부터 가져볼까요? 광역시설의 설치와 관리는 밑줄 긋죠? 도시공계획시설,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라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함이 원칙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시험에 이렇게 나왔죠.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공동구 설치 및 관리 규정에 의한다. O 밑에 X입니까? X잖아요. 광역시설의 설치 및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른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내려오세요. 관계되는 시장구조가 협약을 체결 동그라미. 빨리 합니다. 관계되는 시장구조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 구성 동그라미. 관계되는 시장구조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 관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원칙입니까? 예외입니까? 예외. 광역시설 설치 관리는 일반적인 도시공계획시설 설치 관리 규정에 따름이 원칙인데 관계된 시장구조가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도 있고요. 이 한번 줄 거죠.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거예요.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밑줄 것이고 밑에다가 예를 들면은 인천공항 그리고 고속도로를 말합니다. 고속국도. 이런 인천공항이나 고속도로는 그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이에요. 이런 중앙정부의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손 떼시고 해당 광역시설 설치 관리를 사업의 목적으로 하거나 사업 종목으로 설립된 법인 동그라미. 법인이 이를 설치 관리할 수 있다. 물어볼게요. 인천국제공항을 설치하고 관리할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뭘까요? 인천공항공사. 고속국도를 설치 관리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은 한국도로공사. 이런 법인이 설치 관리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네. 읽고 지나갔으면 좋겠고, 159페이지 옵니다. 6번. 공동구 설치 관리 발표할까요? 이 공동구는 10년 전에는 시험에 안 나와서 우리 교재에 있는데 그냥 지나갔습니다. 참고하세요 하고 가버렸어요. 근데 최근 한 10년 사이에 시험이 자주 나와요.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고 있어. 네, 공동구. 최근에 시험이 자주 나옵니다. 공동구. 공동구가 뭐냐면은, 여보세요? 상대적이긴 하지만 서울의 강북보다는 강남이 상권이나 주거환경이 강남이 좋다 그러죠. 이거 뭐냐면은 강북 쪽은 계획도시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도시계획을 해놓고 도시가 만들어진 게 아니고 건축물이 생기면서 도로가 따라서 생긴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삐뚤고 반드다 바둑밭처럼 구획되어 있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근데 강남은 건물이 먼저 들었습니까? 계획을 먼저 했습니까? 바둑판처럼 계획을 먼저 했죠.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건축이 이루어졌으니까 기반시설이 강북보다 양호하잖아요. 그리고 강남에는 도로 밑에다가
공동구를 만들어가지고 전기, 통신, 상하수도, 지역 난방시설 등이 전부 지하의 시설물에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는 거야. 이렇게 지하에 매설되는 전기, 통신, 도시가스, 지역 난방 이런 시설을 지하에 공동으로 수용하고 있는 그 시설물이 뭐죠? 공동구예요. 공동구. 그 맨홀 뚜껑 안에 뚜껑 열고 공사하는 광경을 길 가다 보면 한두 번씩은 보게 되잖아요. 그 안에 공동으로 수용되어 있는 시설물이 바로 공동구라고 보시면 돼요. 자, 공동구가 뭔지 아셨고,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 지역은 작년에 나왔잖아요. 다음에 해당한 지역, 기업부터 미험에 해당한 지역으로서 출거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기업부터 미험에 해당한 지역의 규모가 얼마죠?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공동구 의무 설치 대상이 되는 거죠. 예를 들면 기업분 봅니다. 200만 제곱미터 초과를 하는 경우는 줄 꺼놓고요. 기업분 빨리 줄 것입니다. 도시개발구역 줄 거죠. 택지개발지구,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그리고 공공주택지구 등 면적 규모가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면은 의무적으로 도시계획을 할 때 도로 밑에 뭘 설치해야 됩니까? 공동구를 설치해서 그 공동구에다가 전기선, 전화선, 강케이블 등을 전부 공동 수용해라 이 말입니다. 그럼 지상 공간에 전신주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지금은 공동구가 없는 동네인데 재개발할 때 정비구역 지정하잖아요. 그럼 재개발할 때 정비구역 면적 규모가 얼마 초과하면은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면은 그 동네는 재개발 과정에서 전부 도로 밑에 전기, 통신, 상하수시를 다 넣어버려요. 그럼 지상에 전신주 있습니까? 없죠. 그러면은 왕십리 뉴타운이나 은평 뉴타운은 정비구역인데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 초과거든. 그래서 은평 뉴타운이나 왕십리 뉴타운에 가면은 옛날에는 전신주가 위에 있었거든요. 지금은 안 보여. 전부 도시계획 단계에서 정비구역 안에 도로 밑에 공동구 다 넣어버린 거죠. 그 우리 평택도 택지 개발할 때 면적이 200만 제곱 초과하면은 그 동네 전신주 지상에 있습니까? 없죠. 전부 지하에 공동구 의무 설치한다 이 말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쉬워요. 그 다음에 160페이지 동그라미 3번.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대통령령이 작는 바에 따라서 그 공동구에 수용해야 할 시설은 모두 공동구에 수용해야 한다. 여러분, 공동구 도로 밑에 만들려면 많은 예산이 투입되잖아. 근데 지상에 전신주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고 의무적으로 공동구에 수용하라 이 말입니다. 단, 박스 안에 들어오세요. 박스 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1번부터 6번까지 시설은 공동구에 의무적으로 수용해야 되지만 7번이 뭐죠? 가스관 동그라미. 8번이 뭐죠? 하수도관 동그라미. 7번과 8번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수용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1번도 6번은 의무 수용 대상이고 7, 8번은 의무 수용입니까? 임의적 수용 대상입니까? 임의적 수용 대상. 이게 정답 결정은 직접 결정한 적이 2번이나 돼요. 그러면은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가 설치되더라도 의무 수용 대상이 아니라는 거죠. 왜냐면은 여러분 그 가스관이 하고 거기에 전기 전화선 강케이블이 같이 들어갔어. 그러면은 가스가 누출될 수 있잖아. 그러면은 전기 스파크가 일어나면은 어떻게 되죠? 지하에 폭발 참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지하의 공동구에는 가스관하고 하수도관은 공동구 협의회 심의를 거쳐서 안전이 확보된 경우만 수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겁니다. 네. 그 다음에 5번 여러분, 동그라미 5번 암기해야 되죠? 공동구 설치에 필요한 비용, 관리 비용입니까? 설치 비용입니까? 설치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공동구 설치할 때 설치 동그라미. 설치에 필요한 비용, 비용 동그라미. 설치 비용 외우세요. 공동구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줄 거죠? 두 번째 주제.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합니다. 암기하셔야 돼요. 설치 비용은 그 공동구를 점용 예정자하고 그리고 해당 사업 시행자. 도시개발구역이면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정비구역이면 정비 사업 시행자. 해당 사업 시행자가 부담을 합니다.
오늘 들어오세요. 161페이지. 161페이지. 공동구 위탁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일 위에. 포인트가 위탁이 아니고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법상 관리자. 법상 관리자. 그래서 읽어볼게요. 공동구는 줄 것죠. 특별시장, 권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자, 시장, 군수가 관리한다. 그래서 특별시장부터 군수를 앞뒤로 괄호로 묶어주시고 밑에다가 누구죠? 법상 관리자입니다. 관리자. 위탁이 핵심이 아니고 관리가 핵심이에요. 법상 공동구는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군청 늘 그렇게 오라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이게 제일 어려워요. 모든 시험이 이렇게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나오면은 쉬운데 정답이 안 나와. 여러분이 틀릴 수밖에 없게 시험이 나와요. 이렇게 나와요. 공동구는 현재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관리해야 한다. 좋은 말입니까? 나쁜 말입니까? 현재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고 있는 자들이 함께 관리해야 돼. 참 좋은 말이잖아. 쏘을 수밖에 없다니까. 그래서 오늘부터 공동구는 법상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군청. 그러니까 평택시에서 공동구 관리에 대한 법상 의무는 평택시장이에요. 그래서 오늘부터 맨홀 뚜껑 위를 지나갈 때마다 외우고 지나갈 것. 누가 관리합니까? 시청, 군청. 그러면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내려오세요.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하고 3번 묶어서 비교 암기. 동그라미 2번, 3번은 비교 암기. 2번 보세요. 몇 년마다? 5년마다 다음 줄 것죠. 5년마다 동그라미 하시고 다음 줄 것죠. 공동구의 다음 줄 것죠.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공동구의 안전 및 유지 관리 계획은 몇 년마다 수립 시행해야 됩니까? 5년마다. 저 밑에 3번. 1년에 1회 이상 동그라미 줄 것죠. 안전점검을 실시해야 되는 거죠. 안전점검은 1년에 1회 이상.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은 5년마다 수립시행. 이것도 살짝 바꾸면 어려워요. 5년인지 1년인지 비교해서 암기할 것. 그 다음에 제가 이야기했죠. 이 부분은 쉬운데 정답률이 안 나와요. 시험 치면은 많이 틀린다는 거죠. 그 다음에 넘어갔습니다. 162페이지. 공동구 설치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입니까? 관리 비용. 제일 위에 동그라미 1번.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 동그라미 비용 동그라미 관리 비용이잖아요. 여보세요. 설치 비용은 누가 부담하죠? 점용 예정자와 사업 시행자잖아. 관리 비용은 줄 것죠? 그 공동구를 점용하는 자들이 함께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설치 비용 부담자고 관리 비용 부담자가 다르니까 비교해서 외워야 되겠죠. 그리고 부담 비율은 줄 것죠? 다 줄 거요. 부담 비율은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누가 정합니까? 공동구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가 누구죠? 시청, 군청. 관할 시장수가 부담 비율을 정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도 읽어야 됩니다. 줄 것죠?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가 해당 공동구를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싶으면은 그 절차는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자로부터 점용 및 사용에 관하여 뭘 받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 관리자로부터 공동구 관리자 관할 시청군청에 점용 및 사용 허가 받으면은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도 공동구를 점용 및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기타 등등 다 해치웠죠. 163페이지 7번 도시공격시설 부지에서의 개발행위. 엄청 중요해요. 그래서 필필히 해두시고 좀 쉬었다가 들어와서 할 거예요.